기가 지금으로부터 70만 년 전에 시작되었다. 그러죠? 금거가 거기 70만 년 전 하는 데다가 단양 금굴 이렇게 써. 인간은 구성요소의 70% 가까이가 물이요. 물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물가를 못 떠나. 그렇죠? 그러니까 강가에 살았다. 이런다고 그랬고, 거기 주거가 천연적인 잠자리, 덩굴에 있다가 구석기 후기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대충대충 막 지었다 해서 막집. 막집은 무슨 사인이 숨어 있다고? 이동생활. 그래서, 그리고 경제는 산모로 산딸기를 따먹는 채집 경제나 물고기나 동물을 사냥하는 사냥 기술이 등장하였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냥은 손으로 잡기가 힘들으니까 도구라는 걸 이용한다. 그래서 돌을 집어던져서 바위에 던지면 떨어지는 파편을 주워서 쏟다더라. 그래서 큰 돌에서 떼어난 돌에서 뗀석기. 이래. 그 대표적인 뗀석기에 경기도 연천 전곡리로 유명한 주먹도끼, 단양 수양계로 유명한 순배찌르개. 둘 다 사냥용 도구죠. 그리고 구석시대는 아직 농경이 안 나왔고, 농경이 안 나온 관계로 모두 없어 토기가 없어. 토기는 곡식 저장용이기 때문에 구석기 사회 형태는 생존을 해서 뭉쳐 다녔다. 무리사회. 그래서 예술을 한꺼번에 했으니까. 자, 이게 구석기야. 이러던 것이 신석기 시대. 다시 위로 신석기.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 그 한반도 신석기 상한년대 1만 년 전 하는 근거를 알려준 데가 어디라고? 제주 고산리야. 그 1만 년 전 하는 데가 제주 고산리이래. 요 시기에 구석기에서 신석기를 넘어오면서 날씨가 추운 빙하기에서 날씨가 따뜻해지는 간빙기로 넘어온다. 이랬지.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사이에다가 중석기 이렇게 써. 중석기라고 써. 구석기, 신석기 사이에다가. 그래 놓고 그 중석기를 밖으로 빼서 대표적인 도구가 뭐라고? 뭘로 그냥 짱돌 이러든가. 잔석기. 잔석기. 자잘한 돌. 짱돌이라는 소리야. 점 찍고 이음도구. 그래서 잔석기, 이음도구 이런 도구가 나면 중석기를 뜻하는 소리야. 중석기란 엄밀하게 신석기 초기를 얘기하는 거야. 이래서 날씨가 추운 빙하에서 날씨가 따뜻한 간빙기로 넘어오면서 강에 바닷물이 들어온 거지. 그래서 사는 범위가 해안까지 확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그래서 일부 지방에서 농경이 등장하였다. 그래서 농경은 정착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덩이집, 움집이 나온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니까 원형이나 정사각형, 방형어 형태들이 집들이다. 그래서 이 농경은 이 곡식의 껍데기를 까기 때문에 돌을 갈아서 썼다더라. 갈돌. 즉, 그래서 간석기, 갈아서 쓴 돌. 이래. 대표적인 간석기에 농경 굴지구라는 게 있다. 농경 굴지구가 뭐냐면 옆에 10페이지에 보시면 이 경제 하는데 이렇게 생긴 돌이 3개가 있지. 이게 농경 굴지구야. 얘가 발전하면 나무를 갖다 대면 괭이가 되는 거지. 괭이의 원조야. 땅 파는 데 쓰는 거야. 땅 파는 데 쓰는 거. 이 한쪽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뾰족하게 해서 땅을 팠다는 얘기야. 이게. 그걸 농경 굴지구라고 그래. 전라도 진안에서 발견했는데. 이 신석시대는 돌을 갈아서 썼다. 간석기. 이렇다고. 간석기 대표적인 농경 굴지구라는 게 보인다. 그래서 조, 피, 수수 같은 이 농경이 출현하였다. 그리고 신석시대 농경은 뭐가 따라다닌다고? 이 토기가 따라다녀. 곡식 저장용기가. 그래서 일찍 나온 아무런 무늬가 없는 이른 밀무늬 토기. 그리고 신석기를 대표하는 빗살무늬 토기. 사회는 혈연 중심의 시적사회를 거쳐서 부족사회. 그런데 여기 중요 포인트가 있어. 무리사회에서 혈연 중심의 부족사회를 화살표. 구석시대 무리사회에서 신석시대 혈연 중심의 부족사회를 화살표. 그리고 그 화살표 중간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겠어? 조계혼. 이게 중요해. 조계혼. 그리고 특징. 아직 계급이 나오지는 않았다. 그렇지? 원시적 평등사회야. 그리고 특이한 요소에 신석시대. 원시 수공업이 있었다. 차바퀴 같이 생긴 것에 실 가닥을 감았다 해서 가락바퀴 뼈바늘이라는. 그렇다고. 자, 그리고 청동기. 선사시대는 포인트가 신석기하고 청동기 구분하는 겁니다. 이랬어. 여기는 시기 필요 없어. 그건 언덕 위에 집 짓고 살았다. 구릉산지. 왜 평지에 살지? 다리 아프게 언덕 위에 집 짓고 살아. 뭐가 있었다는 얘기야? 외적방어, 정복사업이 있었다는 얘기야. 거기 구릉산지에다가
외적방어, 괄호 열고 정복사업. 이런데. 그리고 주거, 움집. 움잡이라고 되네. 움집. 장방형, 직사각형 형태. 지평수가 넓어졌다는 얘기야. 더더욱 농경이 발달하였다. 심지어 뭐까지 나왔다고? 벼농사까지. 이런 거지. 그러면서 도구, 청동시에는 청동, 제품인 비파형 동검이 있었고, 그리고 석기, 돌, 반달돌과 같은 간석기가 있었고, 이렇다고. 그래서 금속 제품을 사용하는 시대죠. 청동기란 청동기, 초기철기 다 금속 제품 사용이야. 토기, 민문리 토기. 그리고 손잡이가 달려있는 미송리라는 마을에서 발견했다고 미송리 토기. 그러면서 이 혈연중심의 부족사회가 뭉친 거예요, 이번에는. 혈연중심의 부족사회끼리 뭉친 걸 무리의 우두머리가 있는 국가 형태를 떴다 해서 군장. 군장이라 다른 말로 부족장이야. 부족장 국가가 나왔다. 그 군장 국가의 대표적인 것이 고조선이야. 그러면서 금속 제품이 등장했으니까 이 금속이 완성된 제품을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기술을 들은 게 아니라 완제품이 들었어. 완성 제품이. 그래서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신종 직업이 하나 등장해. 그게 누구야? 수공업자, 장인이야. 전문 장인이 등장했다 하는 특징이 있어. 다 뺐다. 이거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그 지금은 이렇게 대충대충 얘기를 해도 알아듣잖아. 그렇지 않고 이걸 외워라 그러면 좀 지나면 까먹어요. 그랬던 것이 초창기 철기, 초기 철기. 청동기는 북쪽에서 와요. 이게 지금 시베리아에서 출발해갖고 만주를 지나서 한반도로 들어온 거로 봐. 그런데 그럼 이게 시베리아 때다. 한국 청동기는 시베리아 러시아 때다. 이러면 되는데 왜 그런 말을 안 쓰냐? 못 써요. 왜 못 쓰냐? 출발은 알아.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에서 출발한 건 알아요. 아는데 그런 다음에 등장한 게 흔적이 어디서 등장하냐? 만주에서 등장해. 그럼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하고 만주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요. 그럼 이게 딴 쪽에서 흘러 들어왔을 수 있잖아. 너무 거리가 많이 차이 나니까. 그리고 중간, 이걸 미싱, 빠진 고리라고 그러는데 중간에 유물 유적이 없어요. 중간 단계, 중간쯤에 거기쯤 거쳐서 왔구나. 거쳤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유물 유적이 나온 게 아직까지 없어. 그래서 이걸 시베리아 지다라는 말을 못해. 그냥 애매하게 뭐라고 그러냐? 북쪽에서 왔다. 이러는 거야. 한반도 소통계는 북쪽에서 왔다 그러는 거야. 그냥 북방계통이다. 이러는 거야. 철기는 중국에서 들어왔어. 그러니까 중국 계통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자, 초창기 철기, 청동기 시대 철기가 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청동기 시대. 그걸 초창기 철기 이런다고. 그럼 이 시대 다시 삶의 영역이 해안까지 확대돼. 신석기 시대 해안까지 확대. 초기 철기 해안까지 확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움집이 반지하가 초가집 지상으로 올라오는 거야. 지상가옥. 이게 초가집이라는 얘기야. 예. 있다 보면 있어. 예. 그리고 초기 철기 경제는 철제 농기고 철제 문기에 출현했다. 도구는 당연히 철기가 있고 세형동검이라는 청동기가 있고 이것도 좀 이따 설명할게. 자, 농경 별 필요 없고 토기 입구에 띠 문양을 덧붙였다. 덧띠토기라는 게 있고 이것도 이따 보면 알아. 검은 간투기라는 게 있고 그러면서 군장국가와 군장국가 합쳐 그걸 초기국가 혹은 연맹왕국이라고 그래. 이것도 이따 설명할게. 자, 이게 초기철기까지 얘기야. 그중 한 장을 넘기면 한 장이 아니구나. 두 장을 넘기면 초기철기가 있어. 자, 거기 초기철기 2번에 보시면 중국과의 교류하는 거야. 선사시대 그림을 보여주고 시험 낼 수 있는 대표적인 게 4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아까 했어. 가락바퀴 뼈바늘. 어느 때? 신석기. 무슨 뜻이 있다고? 가락바퀴 뼈바늘의 의미가 뭐야? 원시수공업. 이렇게 내는 거야. 요게 4개 중에 제일 질이 떨어져. 얘가. 자, 그리고 거기 두 번째 중국과의 교류야. 이게 뭔 얘기냐? 거기 첫 번째 있는 게 부엌 식칼처럼 생겼죠? 이렇게 생겼잖아. 이게 고조선이라는 나라 때 중국 연이라는 나라야. 단군이 있었을 때 쉽게 얘기하면 연나라 돈이야. 화폐인데 일제 때 1932년도 일본 학자가 발견했어요. 한국인이 발견한 걸 일본 학자가 이제 해석을 한 거야. 이게. 그런데 얘가 이름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냐? 거기에 이렇게 글씨 비슷한 게 있더라고. 이 사람이 이걸 뭐라고 해석했냐?
밝을 명자로 해석했어, 이렇게. 그래서 밝을 명자가 써있는 칼은 칼인데, 날이 한쪽에만 있으면 한자로 도라고 그래. 날이 양쪽에 있으면 뭐라고 그래? 검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부엌에서 쓰는 칼을 대체적으로 뭐라고 그래? 식도라고 그러지. 식검이라고 안 하잖아. 이게 식검이면 엄마 손 다 날아가요. 엄마가 무브 쓰면 이쪽에도 날이 있단 말이야. 손도 같이 날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날이 한쪽에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능 도원에서 명도전 이러는 거야. 중국 연나라 화폐가 한국 땅에서 발견된 거야. 한국 땅에서. 첫 번째가 명도전이야. 뭐 화폐 이름은 몰라도 상관없어. 하여튼 중국 돈이 한국에서 발견된 거야. 그럼 돈이 걸어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시황제로 유명한 진나라 화폐인데, 여기 그냥 글자가 써 있는데, 금을 한 돈, 두 돈, 세 돈 이러죠. 열 돈을 뭐라고 부르냐면, 금 열 돈을 뭐라고 그러냐. 한량이라고, 량이라고 그래, 량. 그런데 이게 무게를 달아봤더니 이 화폐가 한 5돈 정도 무게가 나가. 그래서 5돈 정도 무게면 한량의 반하냐. 그래서 뭐라고 그래? 이걸 반량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화폐가 반량전이야. 5돈 정도 무게가 나가는 돈이야. 그래서 반량전이라고 불러. 거기 한자고 반량이라고 써 있어. 이게 진시황제가 있던 진나라 화폐야. 그게 한국 땅에서 발견. 부산에서도 나왔어요. 부산에서도. 그게. 그리고 뭐 또 있는데 그 화폐 필요 없고. 여하튼 거기 자 중국과의 교류하는 데가 첫째 뭐라고 쓰냐? 중국 화폐. 그래, 중국 화폐. 중국 돈이 한국에서 발견됐다. 대표적으로 명도전. 그리고 반량전. 이 얘기야. 중국 화폐가 한국 땅에서 발견됐다. 그럼 화폐가 걸어오진 않았을 테니까 자, 그 그림 세 번째 옆으로 길게 막대기 같은 쭉 있는 거. 1988년도 1월 달에 경상도 창원 주남저수지라는 데 옆인데 창원 다올이라는 마을에 오른쪽 하단 15페이지 봐봐. 제일 끝에 경남 창원 다올이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저쪽 뒤에 물 보이지? 그 저수지야. 그 저수지 앞에가 뻘이야. 늪지야. 거기서 발견했어. 거기서 발견한 건데 옷이 썩지 말라고 남은데 7일 해놨어. 5, 7일 해놨어. 썩지 말라고. 5, 7일 한 붓이 발견됐어. 그러니까 붓이 있었다는 것은 글씨 있었다는 얘기였지. 그 글씨가 한글은 아니겠지.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자, 일단 이걸 뭐라고 그러냐? 다오리의 붓이라고 그래. 그 위에다가 중국과의 교류 입증 안에다가 저렇게 써. 중국 화폐 다오리의 붓. 그래. 그래 놓고 자, 이 다오리의 붓을 빼서 다오리의 붓의 사연이야. 이건 첫째 무슨 의미가 있냐? 한자를 썼다. 또한 기록이 문자, 기록이 없는 시대는 뭐? 앞에 있는 역사에서 선사 이러는 거야. 기록에 의한 시대는 뭐라고 그래? 역사시대라고 그래. 역사시대가 한국에서 시작된 거야. 역사시대의 시작이야. 이런 의미가 있어. 한국이 기록에 의한 시대가 초기 철기 때 나온 거야. 예. 그게 다오리의 붓이야. 이게. 그래서 그림 보여주고 낼 수 있는 게 첫째, 신석시대의 가락바퀴 표반을 원시수공. 두 번째, 중국과의 교류. 얘기야. 이 교류사는 중요해. 아까 내가 신석기 교류사 하나를 한 적 있어. 한국인이 일본과 교류하였다. 뭐 흑요석. 그렇지? 교류사는 중요해.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놀았다. 뭐 이런 의미가 숨어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시험을 잘 내.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독자적 청동기 문화. 이게 제일 중요해. 4개 중에. 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 자주적, 주체적, 독자적, 민족적 이런 말로 하면 국사는 무조건 중요해. 하여튼 그러해 자주적, 주체적, 독자적, 민족적 이런 말로 하면 무조건 중요한 거야. 이건 자, 그 독자적이야. 이게 뭔 얘기냐? 초기 철기 때 철기 쓰는 사회에 청동 제품이 나왔는데 그게 한국식이야. 한국 사람이 만든 거야. 청동기를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 저 만주 북쪽에서 왔다고 그랬지. 근데 국산 청동기가 나온 거야. 그것도 청동기 시대가 아니라 철기 때. 철기 때 한국식 청동기가 등장한 거야. 그래서 이걸 독자적 청동기. 이게 독자적 청동기. 자, 제가 아까 이것 때문에 아까 설명한 게 있는데 청동기는 북방계통이라고 그랬지. 쉽게 하면 러시아제야. 러시아는 추운 동네 아니야. 추운 데는 체격이 크단 말이야. 체격이 큰 동네들한테 맞는 비파형 동검이야. 이게 우리나라 사람은 체격이 작아. 체격이 작으니까 체격이 작은 사람한테 알맞는 칼이 필요한 거야. 이게
그래서 가늘 세자를 써서 가느다란 형태의 구리칼, 그래서 뭐라 그래? 세형 동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비파형 동검이. 뭐로 간 거야? 세형 동검으로 온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국산 청동기가 나온 거야. 초기청기 때. 얘기야. 그리고 아까 어린아이가 저수지에 빠지려고 하는 걸 구해줬더니 감사히 선물을 주더라. 나중에 보니까 그게 비파형 동검이야. 그렇지? 근데 그 검만 준 게 아니야. 거울을 하나 줬어. 거울을 하나 줬는데 그 거울이 뒤에 문양이 좀 약간 조잡해. 이게.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거친 무늬 거울이라고 그래. 청동기인데. 얘가 아까 내가 보여준 거. 이거로 가는 거야. 이거. 이거는 뭐라고? 자잘한 무늬. 잔무늬 거울이라고 그래. 이게 국산 거울이야. 그러니까 비파형 동검이 청동기 시대 비파형 동검이 초기철기 때 세형 동검으로. 그리고 거친 무늬 거울이 초기철기 때 잔무늬 거울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러시아제. 이건 국산. 이 소리야. 쉽게 얘기하면. 예? 국산이 중요하지. 그래서 거기 독자적 청동기 문화에 세 가지를 써야 돼. 첫째, 세형 동검. 거기다가 두 번째, 잔무늬 거울.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 그 밑에 붙이면 세형 동검 있고 가운데 잔무늬 거울 있고. 근데 이게 국산임을 입증해야 할 거 아니야. 한국에서 나왔다는 사실 입증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주물 틀. 국화빵 찍어내는 것처럼. 그렇잖아? 그 틀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걸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 연거푸 찍어내는 집. 돼서 뭐라고 그래? 거푸집이라고 그래. 거푸집. 세 번째, 거푸집. 사실 거푸집이 제일 중요한 거지. 이게 없으면 국산임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 현재 서울 숭실대학교가 갖고 있어. 이 거푸집을. 숭실대학교 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는데 거기 세형동검 거푸집이에요. 네. 자, 그 네 개 그림 보여주고 낼 수 있는 것 중에 이 세 번째 게 제일 중요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초기철기 때 나온 한국식 청동기. 이 뜻이야. 초기철기 때 나온 한국식 청동기. 입증해봐라. 세형동검, 잔무늬 거울, 거푸집. 연거푸. 이 소리야. 연거푸 찍어내는 집. 그리고 그림으로 보여주고 낼 수 있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건 요 뒤에 고조선에 가면 있어. 그건 고조선 때 얘기를 할게. 자, 그리고 밑에 주거야. 내가 주거는 모아서 한꺼번에 한다고 그랬잖아. 구석기 시대는 이동생활하는 때라 강가의 천연적인 잠자리 동굴. 그렇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막집. 이랬지. 신석기 시대는 농경이 출현하면서 뭐가 나왔다고? 정착. 정착을 입증하는 게 움집이야. 반지하. 그런데 반지하가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원형이나 정사각형 형태의 반지하더라. 했지. 그 첫 번째는 거 봐봐. 원형이죠. 그 불땐 정중앙이. 첫 번째는 그림이 하단에 주거하는 데가 원형이잖아. 신석기 주거야.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건 집들이 여러 채가 있죠. 이게 청동기 주거야. 집단취락. 이게 대구예요. 대구. 대구에서 발견된 건데. 청동기 주거. 장방형이라고 해서 직사각형 형태. 그리고 세 번째 있는 건 제주도에서 복원해놓은 건데, 이게. 거기에 보시면 오른쪽이 초가집 형태죠. 집이 지상으로 올라왔지. 지상가옥. 초가집 형태야. 이게 집 변천사야. 구석기 시대는 동굴에서 막집. 그렇지? 신석기 움집. 반지하인데 원형. 그렇지? 청동기는 장방형이라고 해서 직사각형형. 초기철기 때는 지상으로 올라왔다. 지상가옥. 반지하 벗어난 거지. 예? 기생충에서 벗어난 거지 뭐. 자, 그리고 15쪽. 초기철기 때 사회. 부족국가와 부족국가가 연합하기로 맹서를 해서 국가를 세워놓고 대표자의 왕을 줬다. 연맹, 왕국. 왕이 등장하는 거지. 왕이. 근데 왕이 등장했다고 그랬지 왕이 힘 있다고는 안 했어. 왕이 존재하긴 하나 실제 권력은 부족장이 쥐고 있어. 이걸 연맹왕국이라고 그래. 연맹왕국은 왕이 있으나 실권은 부족장이 갖고 있는 사회. 이걸 지방 분권사회라고 그래.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할게. 이거는. 자, 이런 초기철기 때 경제. 철제무기, 철제농기구가 나왔다. 이 농사는 특히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수지가 축조된다. 나중에 삼국시대에 가보시면 삼국시대 초기에 저수지가 축조된 유명한 저수지, 여러분 아는 저수지가 있어. 제천에. 뭐? 몰라? 아, 충청북도 사람이 제천 저 저수지 몰라? 제천 무슨 저수지 있잖아. 미쳤네. 제천에 의림지라는 저수지가 있어. 삼국시대 초기에 만든 거야. 충청도를 호서지방이라고 그래. 들어봤죠? 천안에 가면 호서대학교라고 있어. 이거 호서대학교라는 게 뭐냐? 사회학은 용어가 중요하다니까
호수의 서쪽이요. 그 호수가 뭐냐? 제천의림지야. 제천의림지 서쪽. 그러니까 충청도 이 소리야. 호수라면. 그래서 충청도라는 말로 통하는 거야. 그리고 전라도 광주에 가면 호남대학교라고 있어요. 호수의 남쪽이야. 그럼 그 호수는 뭐냐? 저 전라도 김제라는 데 가보면 벽골제라는 저수지가 있어. 지금은 그 흔적만 좀 남아있지. 저수지는 없어졌는데 풀을 벽자 써서 벽골제라는 저수지야. 그래서 김제 벽골제 남쪽. 그래서 전라도를 편의상 호남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 저수지라고. 제천의림지 김제 벽골제. 그런 저수지가 나왔다 하는 얘기야. 그리고 가축을 밭가는 데 썼다. 이 가축이 소나 말이 걷지 개나 뱀이 땅 팠겠냐? 그잖아. 가축 밭가리요. 자, 그리고 무덤. 땅을 널찍하게 팠다. 널무덤. 그리고 항아리를 이용했다. 동무덤. 뭐 이거 그냥 그런 개비다고 넘어가. 무덤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 텐데. 자, 이제 외워야 할 게 있어. 죽음요. 어디 마한. 이건 필히 외워. 거기 세 번째는 이게 죽음이에요. 저 왜 알아야 되냐? 일본 놈들이 한반도 문화가 일본 같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개겨. 그래서 일본 놈들이 반박을 해. 그 반박의 첫 번째 들고 나오는 증거가 일본 천황가의 무덤이에요. 일본 왕들의 무덤인데 왕 집안에 한반도에는 전혀 안 나온 무덤 왕집. 이걸 전방후원부인이라고 그러는데 앞에는 방형이고 네모지고 뒤에는 원형이다. 일본 천황가의 무덤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앞에는 네모지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뒤에는 원형이야. 이게. 그런데 이건 한반도에는 이런 양식이 없더라고. 그럼 한반도 문화가 일본 같다. 그러면 일본에는 이게 많아요. 일본 천황가 무덤은 대부분 다 이거야. 그러면 한반도에는 이 비슷한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일본 같다라고 주장을 하지. 일본 놈이 반박할 때 이걸 들고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게 10여 년 전에 깨졌어요. 왜 깨졌냐? 저 김해 쪽에서 그리고 전라도 쪽에서 뭐가 나왔냐? 여러 군데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생긴 게 나왔어. 이게 죽음이라는 거야. 이게. 그러면 얘가 형태는 이렇게 생겼는데 나중에 지표 레이저로 쏴봤더니 원래 땅은 이렇게 팠던 것 같더라고. 원래 땅은. 이런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방후원분이지. 일본 천황가의 무덤의 원조가 한반도 남쪽임이 밝혀진 거야. 그래서 지금 일본 천황가 무덤은 세계적으로 고유한 무덤이라는 소리를 안 해요. 왜? 증거가 확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뭐? 시험을 잘 내. 죽음이요. 어디 가라고? 마한. 마한이란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이게 마한이야. 백제문화권. 조개무덤은 별 필요 없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토기, 덧띠. 입구가 좀 두툼하지. 그 덧띠. 입구에 띠 문양을 덧붙였다야. 그래서 덧띠는 검은 간토기는 뭐 눈에 보이고, 가지무늬 토기도 눈에 보이고, 가지가 그려져 있잖아. 자, 그게 선사시대야. 이 청동기 철기를 배경으로 한 한반도 최초의 국가가 등장해. 자, 그래서 거기 넘기면 고조선. 고조선은 한반도 최초의 국가이기 때문에 고조선에 관해서는 시험을 다 낼 수 있어요. 고조선은 다 알아야 돼. 다. 뭐 고르고 말고 그딴 게 없어. 다 알아야 돼. 예. 자, 첫째, 5개 얘기 고조선이. 첫째, 고조선의 세력 범위. 고조선의 세력 범위가 무슨 소리냐? 고조선이 영향력을 미치는 지역. 이 얘기야. 고조선 영토 인근까지.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낼 수 있는 게 네 번째가 이거야. 자, 선사시대 그림으로 낼 수 있는 게 4개가 있다고 했어. 첫째, 가락바퀴 뼈바늘. 신석시대 원시수공업을 입증한다. 그렇지? 두 번째, 명도전. 그리고 다오리의 붓. 뭐? 중국과 교류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세영동검, 잔무늬 거울, 거푸집. 뭐? 독자적 청동기 문화. 요즘 말로 하면 한국식 청동기 문화가 나왔다. 그리고 네 번째가 얘야.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입증하는 유물. 이거야. 자, 고조선이라는 국가야. 국가는 아까 지배, 피지배의 차별이 있어야 국가 나온다고 그랬지.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여야 해.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를 상징하는 게 뭐야? 비파형동검이야. 그래서 비파형동검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국가란 뭐가 있어야 돼? 지배자가 있어야지. 지배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돼. 그게 뭐야? 탁자식 고인들이야. 이게 강화도 부근리에 있는, 아까 내가 예를 든 78톤짜리 고인들이야. 고인들이 참 예쁘잖아. 그리고 세 번째, 국가는 영토가 필요해. 그래서 뭐 고조선이 만주 지역에 있다가 나중에 한반도 평양으로 또 오는데, 그래서 평안부터 의주, 압록강 강가에 손잡이가 달려있는 토기, 그걸 미송리라는 마을 동굴에서 발견했다 해서 미송리식 토기라고 해.
요 세 가지가 고조선 지역에서 대체적으로 출현하는 거야. 예? 그래서 고조선의 세력범 입증 이러는 거야. 요 세 가지를 알아야 돼. 뭐라고? 비파운동검, 탁자식고인돌, 그리고 미송인식토기. 이 잘 기억해. 인터넷 강의 가보면 이거 잘못 가르치는 선생님들 많어. 나중에 기회를 되면 왜 어떻게 잘못 가르치는지 얘기를 해줄게.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군신화야. 단군신화는 봐. 이런 게 진짜 암기야. 난 암기하는 게 별론데 이건 이해보다 암기가 빨라. 시간이 없으니까 암기가 필요한 건 암기를 해. 봐. 잘 쳐다봐. 쓰지 마. 일단 봐. 삼국의 제왕인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임금이 누구냐? 세종대왕이 이렇게 외우는 거야. 동국대학교에 응시했다. 이렇게 외우면 돼. 이게 단군신화를 담고 있는 책 5권이야. 이게 삼국의 제왕인 세종대왕이 동국대학교에 응시했다. 이렇게 외우면 돼. 어차피 쓰라고 안 나오잖아. 삼국은 삼국 유사라는 책이야. 제왕은 제왕 운기라는 책이고 세종은 조선왕조실록 중에 왕의 역사를 기록한 세종실록이에요. 그리고 동국은 동국, 여지, 승남이라는 지역 안내서가 있어. 지리서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응시는 응제시주라는 책이야. 그게 순서는 안 물어봐. 순서는 상관없어. 이게 그냥 삼국의 제왕인 세종대왕이 동국대학교에 응시했다. 이러면 돼. 그런데 세종대왕이 어느 나라 사람이야? 조선 사람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조선책인 거야. 이건 고려책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러면 단군신화를 담고 있는 역사서는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렇잖아? 이게 설명하고 앉았냐고. 삼국의 제왕인 세종대왕이 동국대학교에 응시했다. 그런데 조선조 15세기에 동국여지 승남 나올 때 동국통감이라는 역사책이 있어요. 그 동국통감에는 단군신화는 없어요. 단군신화는 없는데 동국통감의 책에 뭐가 있냐? 단군이 나라 세운 연도가 써 있어. 무진 50년이라고 해서 그걸 학자들이 해석을 해봤더니 예수가 태어나기 2333년 전이더라고. 그 무진 50년이라는 연도가 지금은 안호도민이라고 해서 예수가 태어나고 난 뒤에 2021년이 됐지. 합치면 4300년이지. 4300년이면 대충 한 5000년 되지. 그래서 5000년이면 아까 만년의 반이지.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뭐라고 그래? 반만년 뭐 이러잖아. 어?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뭐 이런 소리 하잖아. 그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하는 사연이 동국통감이라는 책이야. 이게. 그래서 이 동국통감은 단군 신화가 있는 게 아니고 단군이 나라 세운 연도가 써 있어. 이게. 그 점만 좀 조심하면 돼. 자, 그게 단군 신화야. 밑에 단군 신화가 있어. 이러면 얘기를 들었으리라 생각하고 다 알으리라 생각하고 지나가자고. 고마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아니야. 자, 그리고 17페이지 세 번째. 고조선의 발전. 자, BC 5세기에서 BC 3세기. 거기는 단군조선이야. 1번, 2번은 단군조선. 그렇지? 3번, 4번은 위만조선. 그렇게 돼 있죠. 자, 딴 건 별 필요 없고 그 2번에 BC 3세기 하는 거 있어. 고조선이 열심히 노력해서 나가던 발전했어. 철기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그래서 만주 쪽으로 세력을 확장을 했어. 그랬는데 연나라, 아까 명도도로 유명한 나라, 반격을 받은 거야. 연나라 왕의 명령을 받은 진계라는 장군이 반격을 한 거야. 그래서 만주 요동 땅 2000여리 땅을 뺏겼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든지 많은 사람이 도망을 갔어. 이 도망간 애가 현재 세계 한국 고고학계가 어디라고 부정하냐? 어디까지 갔다고? 여러분이 이러면 안 믿을 것 같은데 고고학계는 이거 인정하는 상황이야. 어디까지 갔다고 하냐? 멕시코까지 갔다고 그래요. 멕시코까지. 한국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몽골 반점이야. 엉덩이에 푸른 점 있는 거. 그치? 그게 인디언한테도 일부 몽골 반점이 나오고 이 멕시코, 북미 사는 캐나다, 미국에 사는 애들을 토착이들 인디언이라고 그래. 그리고 중남미라고 그래. 아메리카 중에 중미남미, 멕시코, 페루. 거기 사는 토착 쪽을 인디오라고 그래. 그 인디오 엉덩이에 몽골 반점이 있어요. 그 멕시코 산골 마을에 가면 아버지를 아부 이런다고. 엄마를 마마 이러고. 우리가 쓰는 말하고 상당히 비슷해. 놀이문화도 거의 똑같아. 고무줄 놀이 하는 것도 있고 공기놀이 하는 것도 있고 이래. 그 완전히 한국이야. 가보면. 그 멕시코 시골 마을에 가면 그런 걸 볼 수 있어.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지. 여러분은 그게 여러분은 식민주의 사관에 머리가 박히는 거예요. 앞에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친 거지. 이게 지금 이 고고학계가 인정하는 거야. 이게 학자들이 많이 거기 가서 지금도 연구를 해요. 멕시코 페루 쪽에 가서.
자, 그걸 이제 배경으로 이게 나온 소리야, 이게. 거기까지 갔을 거라고 추정을 해, 이게. 그랬는데, 그 고조선이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르렀잖아. 근데 얘네가 항복하거나 자빠지지 않고, 그래? 그러더니 수도가 만주 요령성이나 만주에서 수도를 옮겨요. 평양으로. 평양 대동강 쪽에 왕검성이라는 성을 쌓아. 옮기고 애들이 정신을 차린 거야. 나라가 자빠졌는데 거기서 우는 게 아니라 툭툭 털고 일어나서 더 노력을 하는 거지. 상당히 긍정적이잖아. 그게 주로 시험을 이루는 거네. 역사는 뭐라고 했어? 긍정적인 걸 내는 거야. 왜? 보고 배워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해. 여기가 연나라 진계의 침입으로 수도를 어디로 옮겼다고? 평양으로 천도. 이러고 난 뒤에 정신 차리라 이런 거야. 정신을 차렸어. 자, 그 차렸다는 근거가 뭐냐? 첫째, 왕이 세습이 나왔다는 점이야. 왕위가 세습됐다는 것은 왕권이 강한 거야, 약한 거야? 강한 거지. 왕권이 약하면 세습이 아니고 선출하는 거예요. 왕이 세습이 나왔다는 건 왕권이 강하다는 얘기야. 부왕, 준왕 같은 사람이 있는데 부왕, 준왕은 기억 안 해도 돼. 왕이 세습. 그리고 두 번째, 연과 대립할 정도로 커졌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죠. 그 세 번째, 나라가 발전했어. 전에는 부족장, 부족민 이랬는데 지금은 부족장, 공무원, 부족민 이렇게 된 거예요. 나라가 커진 거지. 그래서 뭐 공무원, 관직이 등장한 거예요. 상, 장군, 대부 같은. 자, 이게 BC 3세기. 어느 때라고? 단군조선 때야. 어디로 천도하고 난 뒤? 평양으로 천도하고 난 뒤. 기억을 해. 근거, 왕위 세습, 연과 대립, 그리고 관직 등장. 여기 근거야. 고조선사에도 이게 제일 중요할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중국이 유명한 진시황제로 유명한 진나라가 무너지고 한고주 유방으로 대표된 중국 글자를 뭐라고 그래? 한자라고 그러죠. 중국 민족을 뭐라고 그래? 한족이라고 그러지. 오늘날 중국인의 뿌리를 받는 게 한나라야. 그래서 한족 한자라고 그러는 거야. 그때야. 진나라가 무너지고 한나라가 나온 때야. 그때 산둥반도에 살고 있던 동이족, 우리 족속. 동이족이 중국이 밥 처먹고 매일 싸워대니까 A씨 하더니 애들 한 1000명 데리고 한반도로 이동했대. 걔가 누구냐? 의만이야. 고조선 왕, 준왕이라는 왕이 보니까 애가 무리를 끌고 왔어. 근데 이 양반이 이 노인네가 마음이 좋은 모양이야. 그래, 너 여기서 살아. 하고 정착을 시켜준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애가 똑똑하네? 중국에 있던 놈이라 그런지. 그래서 북경수비대 대장을 시켜줬어요. 얘를. 그러니까 얘가 열심히 노력해서 병력을 모아가지고 준왕을 쳤어. 그 머리 검은 짐승을 안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쳤어. 공격을 했어. 그랬는데 자기를 또 받아주고 허락해준 게 고맙잖아. 그때 이 위만도 의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죽이지는 않고 당신을 다른 사람하고 떠나세요. 이런 거야.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일부 사람들과 남쪽 한강 쪽으로 내려왔어. 한강에 있는 토착 쪽을 연합해서 진이라는 국가를 세워요. 준왕이라는 사람은. 그러면서 그 고조선 땅은 위만이가 가진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 위만조선이라고 그래. 이걸. 자, 그 위만조선이야. 위만은 중국에 있다 온 놈이야. 그러니까 중국 상황을 잘 알아. 중국은 이때 철기 시대야. 한반도는 청동기 시대였었고. 이게 그 일부 철기가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서 어디 철 제품이 좋고 어디 철이 싸고 이런 걸 잘한단 말이야. 그래서 중국에서 철을 본격 수입해. 위만이가. 그래서 위만조선의 역사적 의의가 뭐냐? 철기문화의 본격적 수용이야. 이게 위만조선의 의의야. 위만조선의 의의가 뭐라고? 철기문화의 본격적 수용. 완전히 한국 사회가 철기로 들어갔다. 그 손자 때 나라가 망했어. 고조선이. 그러니까 위만조선 손자 때 고조선이 망했어. 한 1년 반 잘 버티다가 망했어. 곧바로 확 망한 건 아니고 망한 건 자랑스러운 게 아니니까 별 필요 없어. 그런데 그 고조선 발전 과정에 단군조선 때인 평양천도 이후 BC 3세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리고 밑에 내가 표를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단군조선 때 중국이 어디라고? 단군조선 때 중국이 나라가 어디요? 연이요. 위만조선 때 중국 나라가 어디요? 한이야. 그렇게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을 구분하는 거야. 그 중국 나라를 가지고. 그래서 저 위에 봐봐. BC 5세기 단군조선 괄호 열고 연 이러는 거고 BC 3세기 위만조선 한 이러는 거야. 그걸 갖고 단군조선이냐 위만조선이냐를 구분할 수 있단 말이야. 그걸 가지고. 자, 이 5개인데 첫째 고조선의 세력 범위, 두 번째 삼국의 제왕이 하는 단군신화, 세 번째 방금 전에 한 고조선 발전 이런다고 2개 남았어. 네 번째 위만이 단군조선을 계승하였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얘기야.
고려 때부터 나오는 건데, 단군조선에 중국 주나라라는 나라의 마지막 왕이 무왕이라는 나라인데, 얘가 맛이 갔어요. 그래서 그 삼촌이 학자고 왕족이야. 왕의 삼촌인데, 많은 사람을 데리고 한반도로 이동을 했대. 그래서 한반도에서는 단군조선에서는 중국의 왕족이 왔다. 그리고 똑똑한 학자 왔다. 얘를 융숭하게 대접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나중에 얘로 나라가 이어져 갔대. 그래서 이게 기자라는 사람이야. 이걸 기자조선이래. 여기 청주 한시들이 자기네 시조가 기자라고 주장을 해. 믿거나 말거나. 그 뒤에 의만조선이 나왔대. 그러니까 엄밀하게 의만조선은 기자조선을 이어서 나온 거야. 이게 조선조 16세기 학자들이 하는 얘기야. 이게. 그러면 의만은 기본적으로 기자를 계승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고 단군을 계승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자를 계승한 게 아니다. 이 소리야. 얘긴즉슨. 그러면 증거를 내놔라. 이랬다고. 역사는 증거를 내놓는 거야. 의만이 단군조선을 계승했다는 증거가 뭐냐. 첫째, 중국에서 한반도에 들어왔는데 머리에 상투를 들고 들어왔다. 중국 기록에 의하면 한국인만 상투를 사용한 거로 돼 있어요. 그리고 들어올 때 흰옷을 입었다 하더라. 흰옷은 설득력이 떨어져. 왜? 고조선 애들이 흰옷 입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고조선은 뭐 특별히 어떤 옷을 입는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흰옷은 이게 고조선 게 아니야. 그 흰옷 얘기는 나중에 할게. 그리고 들어와서 국호를 그대로 사용했다. 간판 안 바꾸고 그대로 썼다야. 봐, 내가 가게를 인수했어. 그러면 그 간판 안 바꿨어. 그럼 그 전에 주인이 사람이 더러워, 승질이. 그럼 거기 손님 오겠어? 이 가게 안 바뀌었네. 안 가요. 그렇잖아. 그런데 간판을 안 바꿨다는 건 뭐예요? 전 주인이 좋았다는 얘기야. 그렇잖아. 그래서 뭐예요? 계승을 했다는 얘기야. 이게 그런 말이 숨어 있는 거야. 국호, 나라 간판을 그대로 썼다. 이건 앞에 걸 계승했다는 얘기야. 이게 그래서 계승의식 이러는 건데. 자, 지나갈래다가 참 양심에 찔려서. 이거 하나 해줄게. 여러분이 해. 이성계의 조선이요. 이성계의 조선은 단군조선을 계승한다고 조선이. 나라 명칭이. 그러면 자, 이성계의 조선. 이 태조 이성계 초기야. 초창기. 자주적 추적하는 때 단군조선을 계승하고자 해. 역사는 증거 없으면 거짓말이야. 옆에 여백에다가 써. 중요해. 그럼 조선 초기 15세기에 한국 사회가 단군조선을 계승한다는 증거가 있어. 증거가 뭐냐? 대표적으로 하나만 할게. 강화도 만이산에 꼭대기에 하늘별한테 제사 지내는 재단이 있어. 지금 무너졌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더라고. 거긴 만이산에 별의 별성자 참배하는 재단에서 이걸 참성단이라고 그래. 옛날은 여기서 전국체전 때 봉화 체화해 왔어. 지금은 여기서 안 하는데, 서울에서 하는데. 이건 무슨 사연을 갖고 있느냐? 단군이 여기에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늘에 제사를 모셨대. 단군한테 제사를 아니고 단군이 무당이 돼가지고 하늘에 제사를 모셨다는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군의 후손이다. 단군을 따라서 제사를 모신다. 이 소리야. 그래서 15세기 조선은 단군을 계승하려고 그래. 롤모델이 단군이야. 예. 그랬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 중기 그러면 중기는 뭐라고? 나태에 빠진다고 그랬지. 예? 보수라고 그랬지. 이게 변질되는 거야. 썩는 거야. 예?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하는 거야. 그럼 물이 흐르지 않고 고이면 썩어요. 그래서 단군조선에서 변질을 해. 기자조선. 이렇게. 중국놈으로 바뀌는 거지. 기자조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중국을 존경한다. 중화를 존경한다. 사대주의지. 존화주의. 그런다고. 우리는 중국인의 후손이다. 이러는 거지. 율곡이도 이렇게 생각했어. 이수신도 이렇게 생각했어. 다 사대주의자들이야. 그러니까 본래 단군조선을 계승해야 되는데 변질했지. 그러니까 자극제가 들어와. 정신 차려라. 이런단 말이야. 이 역사의 필연적인 법칙이야. 이게 후기야. 정신 차려. 그 자극제가 뭐냐? 외란오란 양난이야. 정신 차려야 되는데 다시 정신 차려. 어디로 가? 단군조선 계승으로 가. 이건 증거가 많은데 이것도. 대표적으로 우리는 단군운의 후손이다. 그래서 안정복이라는 역사학자가 단군을 우리 민족의 출발로 봐요. 그 책이 동사강목이라는 아주 중요한 책이야.
이렇게 써놓기만 해, 이건. 그리고 후기의 끝부분을 말기라고 그러죠. 근데 말기라고 하면 안 되고, 말기라고 하면 끝나야 되니까 안 되고, 현재 대한민국. 그러면 조만간에 끝나야 되잖아. 말기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은 어디를 계승한대? 롤 모델이 뭐요? 참,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를 계승해야 돼? 10월 3일이 뭐냐? 개천절이지. 대한민국 교육법 1조 1항, 대한민국 교육 이념. 뭐요? 홍익인간. 이게 어느 나라 건국이념이요? 단군조선 건국이념이요. 그럼 대한민국은 어디 계승하려고 그래? 단군조선을 계승하려고 그래요. 이게 증거를 내놔봐라. 개천절. 그리고 홍익인간 이념. 인간 세상을 널리 일으켜. 이거요. 자, 그래서 이성계의 조선은 단군조선을 계승하겠다고 조선이야. 그러면 이건 내가 안 해. 여러분이 해야 돼. 이건 숙제. 고려는 어디를 계승한다고 고려가 왔냐? 고려를 계승한다고 고려해요. 고구려 계승의식이 있는 거야. 요걸 나 하는 것처럼 해보면 돼. 나 한 것처럼. 나중에 해봐. 나중에. 지금 갈 시간 없어. 자, 다시 돌아와서 위만이 기자가 아니고 단군을 계승했다. 첫째, 증거, 상투 틀었다. 두 번째, 간판 안 바꿨다. 국호 사용. 세 번째, 토착일 고위 관료. 위만이 중국 놈이면 장관, 차관이 중국식 이름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한국식 이름이 나오더라. 이 소리야. 쉽게 얘기하면 그럼 위만도 중국에 살던 한국인 아니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위만이 단군조선 계승 이러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어떤 나라든지 이 역사는 자기 민족 중심으로 쓰는 거예요. 일본도 일본 민족 중심으로 쓰잖아. 그치? 우리도 그렇게 써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안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거예요. 말은 이게 이렇게 하는데 이 글의 진짜 속뜻은 뭐냐? 단군조선, 위만조선, 기자조선이 있던 데가 만주야. 만주에 있다가 수도가 한반도로 온다고 그랬잖아. 그럼 우리나라 영토가 어디까지인 거예요? 만주까지요. 그 무슨 소리요? 찾아라 이 소리요. 대놓고 찾아라 가면 중국 놈 열받는단 말이야. 아, 쳐들어와요. 아, 우리가 힘이 딸려. 못 이겨. 근데 찾아라 이러면 중국이 쳐들어오면 져야 돼. 그러니까 이게 살짝 돌려서 써는 거예요. 까먹지 말고 찾아라 이 소리야. 나중에 찾아. 그러라는 얘기야. 이게 실제 사인 이거야. 다음 마지막 고조선 8조법. 8조법. 이 8조법은 이건 문서화된 법, 성문법이라고 그래. 문자화된 법이 아니야. 그냥 말로 전하는 거야. 습관으로. 그래서 이건 관습법. 습관이 오래된 걸 관습이라고 그래. 습관이 오래된 걸 딱 몸으로 굳은 거야. 마치 태어날 때처럼 굳어버린 거야. 그걸 관습화됐다. 습관이 오래됐다 이 소리야. 자, 법인데 내가 잠깐 한자를 하라는데 이런 사연이 있다고. 이게 한자로 법법자야. 이게 뭔 뜻인지 알아요? 물. 여러분 한계가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봐, 모르잖아. 이게 갈 것자야, 갈 것자. 합쳐봐. 물이 간다야. 물이 앞에 있는 물하고 싸우고 막 이런 거 안 하지. 그렇지? 물은 가다가 흙이 올라 있으면 흙을 밀고 가. 팬디는 그 흙을 채우고 가지. 그러니까 평등사상이야, 물은. 그러니까 동양사상은 다 물이라고 그래. 다 물 갖고 얘기를 하는데 동양에서는 제일 무서운 게 물이야. 서양 애들은 제일 무서운 게 뭐야? 크리스토교 예수교면 무슨 지옥 막 이러잖아. 뭐야? 불. 서양에서는 화양, 불 이런 거야. 그러니까 물불안거리고 하는 말이 제일 무서워. 이 세상에서. 진짜 물 무서워. 나는 한번 당해봐서 알아. 물 무서워요 진짜. 물불안거리고 제일 무서운 말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동양은 물의 철학이고 서양은 불의 철학이야. 그 서양 철학이 조로아스터로라는 거야. 그게 이제 동양에도 들어와서 배화교라고 그래서 한국에도 들어왔었어요. 여하튼 그래요. 자, 이 법이요. 법은 물이 흘러가듯 인간 사회가 자연스럽게 가게 하자. 이게 법이야. 무슨 소리야? 질서유지. 모든 법은 사회 질서유지. 근데 그 질서유지가 누가 생각하는 질서야? 지배자가 생각하는 질서야. 내가 생각하는 질서가 아니고 지배자의 의도대로. 지배자의 뜻대로 질서를 유지하자. 그래서 나온 게 법이야. 이게 동양의 법이야. 중국학자 반고라는 사람이 얘 여동생이 유명한데 반소라고. 중국 최초의 여성학자인데 반소라는 여자가 얼마 전에 뭐 중화 TV에서 그거
그 반소 여모랑 하는 드라마도 했는데 그 여자를 배경으로 이 형제들이 똑똑해. 이 형제들이 똑똑한데 제일 큰 형은 반초라고 유명한 장군이야. 저 중앙아시아까지 갔다 온 유명한 대장군이고, 예? 동생은 반고, 막내는 반수라고 여자. 그리고 한나라가 써서 한서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지리지 항목에 나오는 거야. 팔조법 얘기가. 자, 그 해석이요. 첫째, 살인자는 사형.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지. 국사교과서가 생명 존중 이런 데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청동기 시대 애들이 IQ 20도 채 안 되는 무슨 생명 존중이 어딨어. 배고파 죽겠는데. 그렇잖아. 이건 살인자는 사형이죠. 좋게 얘기해서 생명 존중인데 그 뜻이 아니라 다른 뜻이 숨어 있어. 다른 뜻은 좀 이따 얘기하고. 다음 두 번째, 남의 신체를 상하게 한 자는 공물로 갚아라. 자, 이걸 갖고 고조선을 추정하는 거야. 남의 신체를 상하게 한 사람은 공물로 갚아라.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공물로 갚으래? 그럼 이 사이가 무슨 사이라는 얘기야? 공물, 농경사회라는 소리야. 농경사회. 그리고 공물로 갚아라 하고 명령을 내린 애가 있죠. 그건 무슨 사회야? 차별사회, 계급사회죠. 지배자가 있으니까 이러는 거야. 그러면 갚아라 했으면 갚을 게 있다는 얘기지. 갚을 게 없는데 갚으라고 하겠냐고. 무슨 사회야? 사유재산제 사회라는 얘기야. 이런 세 가지를 해석해낼 수 있어요. 이게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시험도 이렇게 내는 거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야. 자, 1번과 2번을 묶어. 살인자는 사형, 그리고 상해자라고 그래. 남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공물로 갚아라. 이 두 가지에 공통적으로 숨어있는 의미야. 살인자는 사형, 꼭 살인자라고 사형할 일은 아니지. 그렇잖아. 남 상처를 냈다고 꼭 갚아야 할 일은 아니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받는다는데. 그렇잖아. 내가 시골 출신이 아니라 농사를 못 져. 표백. 내 군대 처음 가갖고 가을에 벼베기를 하래. 벼베기를 대민지원이라고 해서 벼 수확하는데 가래. 갔어. 자대 간지 일주일이 채 안 됐을 텐데 죽으라고 땀 흘리고 했어. 그랬더니 나중에 고생했다고 군인들 지금 경기도 고향이라는 데인데 요즘 시끄러워. 거기에 그 주인 아저씨가 저 이등병이 제일 고생했을 거래. 왜? 일 못하는 애가 제일 고생하는 거예요. 원래 일 잘하는 애는 고생 별로 안 해. 요령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나는 군화를 그 워커라고 일부 워커 앞에를 칼로 날려먹었어요. 예. 잘못하면 발가락 날아갈 뻔했는데 내가 그만큼 낫지를 못해. 근데 내가 낫지를 하다가 얘가 불러. 왜? 이러다가 얘 팔을 잘랐어. 그러면 상처를 입힌 거 아니야. 미안이야. 그럼 얘가 에이 됐어. 야 좀 따갑다 야. 이러면 서로 협의가 이루어진 거 아니야. 근데 왜 공물로 갚으라 하느냐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데 남한테 상처를 입히자는 공물로 갚아라. 이게 딱 정해버린 거 아니야 지금. 우리끼리 합의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왜 꼭 굳이 공물로 갚아야 하느냐. 그런데 돌다가 나머지 한 팔 또 잘랐어. 진짜 미안해. 이러면 되잖아. 근데 또 갚으랴. 그럼 왜 자꾸 이게 갚으라고 하냐고. 왜? 팔을 잘리면 뭘 못해? 일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 책임을 져줘야지. 그래서 살인자는 사형, 상해자는 공물로는 무슨 뜻이 있냐? 전 세계 경제 얘기인데 1번과 2번의 뜻이 뭐예요? 노동력 중시 사회예요. 거기다 노동력 중시.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야. 국사 경제편을 한꺼번에 할게. 국사 경제편을. 나는 이렇게 쉽게 설렁설렁 하는데 이게 다른 수업 들어가 봐. 선생님들 이런 수업 하는 사람 없어요. 공부를 안 해. 선생님들이. 공무원 하고는 더 해. 전 세계 경제사야. 선사시대에서 국사를 포함해서 고대는 부에 관심. 오늘날 부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냐?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지요. 선사시대에서 고대까지는 부자 그러면 뭐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냐? 노동력 많이 가진 놈이 부자야. 그게 사람이든 동물이든 간에. 예? 그래서 노동력이 서양도 그렇고 가장 중요해. 노동력 중시사회라고 그래. 그리고 중세사회야. 한국사는 일부를 또 근세라고 하는데 세계 역사학에는 근세라는 단어 없어. 다 중세야.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고려에서 조선 전기까지. 예? 그럼 이 사회는 부자 그러면 노동력을 배경으로 한 이거예요. 이게 뭐였어? 땅이야. 땅의 반대가 뭐예요? 땅 반대가 뭐예요? 하늘이지. 이건 자연일 때 쓰는 용어고 이건 여기는 경제 아니야. 그럼 좀 유식하게 해야지. 경제는 뭐라고 그래 이걸? 그렇지. 토지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고려조선은 뭐가 중요해? 토지제도가 제일 중요해. 토지 중심의 경제야. 이 전 세계 경제사야. 서양의 장원제도. 우리나라 전식과
과전법. 그래서 그 전식과 과전법은 토지대비 시험 잘 내는 거야. 다 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근대. 현대라는 단어는 역사학에 없어요. 근현대사 이러잖아. 현대는 단어는 사회학자들이 쓰는 말이고 다 역사는 근대야. 지금도 근대야. 모던. 한다고. 서양은 프랑스 시민혁명 이후를 다 근대라고 그러는 거야. 이를. 근데 동양은 이게 한국은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됐어. 어떤 사람은 흥선대원 때부터 근대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개항 때부터 근대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갑오개혁 때부터 근대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제 때부터 근대라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해방 이후부터 근대라는 사람이 있어. 다양해 지금. 그러니까 한국사는 어디가 근대냐 이런 사람은 절대 안 내. 절대 안 내는 게 못 내. 내면 몽땅 정답 처리해야 돼. 이의제기하면. 그러니까 안 내. 그건 알라고 하는 놈이 바보야. 그 모르는 선생님이 그런 거 갖고 쓸데없이 수업하고 있는 거야. 그건 낼 수가 없는 상황이야. 이게 한국은. 서양은 이게 협의가 이루어졌단 말이야. 정했는데 우리는 그걸 아직 못 정했어요. 그런데 그럼 현대는 뭐냐? 근대가 오래됐어.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21세기 건너가잖아. 상당히 오래돼갖고 편의상 사회학자들이 나눈 거야. 그럼 뭘 나눴냐? 1차 세계대전 이후로 나눈 거야.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18년까지 있었어요. 1920년대상이 살아있는 세상. 80대 후반 90대. 지금 80대 후반 90대. 송해 이런 사람 살아있잖아. 그래서 현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에서 현대 이러는 거야. 역사적으로는 다 근대야. 예. 근대는 토지를 배경으로 한 자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 이걸 자본주의 경제라고 하죠. 화폐로 대표되는 자본주의 경제. 이게 세계 경제사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전 세계 경제사, 한국사를 포함해서 선사에서 고대까지는 경제편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노동력. 고려조선은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토지. 조선 주기부터는 자본, 화폐 이거야. 앞으로 세상은 뭐래?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여러분 그쪽으로 가잖아 지금. 정보화사회야. 정보사회하고 정보화하고 틀려요. 나는 정보사회에서 걷고 여러분은 정보화사회야. 근데 여러분 하는 짓을 보면 정보화사회 사람들 아니야. 그렇다고 정보사회냐?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심각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정보사회는 뭐냐? 내 머릿속에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게 정보사회야. 우리는 그림만이 그려져 있는 책 싫어했어요. 왜? 글씨가 작고 책이 두꺼워야 좋아했어. 그래야 정보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 정보를 내 머릿속에 넣어야 되니까. 그렇잖아. 그게 정보 세상이야. 그게. 정보화도 정보가 있는 세상에서 정보하지 그냥 화는 이게 될 화자야. 정보가 널려있는 세상 이러는 거야. 앞으로 세면 안 되는데. 서강대학교 교수가 박성래라고 지금 퇴직했었어. 80이 다 되는데 40년간 이게 과학사를 전공하는 교수분이에요. 근데 40년간 시간이 나니까 조선왕조실록 책을 꼼꼼하게 연구해서 한자로 된 걸 연구해갖고 자기 과학자니까 천문관측, 별자리, 개기월식 이런 걸 쫙 연구를 해서 40년간 시간 날 때마다. 그래서 제가 퇴직하고 70이 넘어가지고 43년간 노력한 결과로 조선왕조실록에 있는 개기월식, 일식, 벼락, 지진 이런 걸 총 정리를 했어. 그래서 이걸 논문으로 딱 썼어. 발표하려고 하는데 발표하기 일주일 전에 서울 시스템이라는 회사에서 CD 조선왕조실록이 나와버렸어. 거기는 일찍하고 엔터 팍 치면 1초 안에 쩌르륵 다 나와. 나 40년 한 게 1초에 날아가 버리는 거야. 이렇게 발표 못했어요. 왜? CD 지금 인터넷 뒤져봐. 조선왕조실록 가면 탑재돼 있어요. 거기 일찍하고 쪄봐. 쩌르륵 다 나오지. 그렇잖아. 이게 정부 세상이야. 40년 이 짓 하는 게. 정보화는 엔터 치면 다 나오는 세상이야. 그럼 그걸 나는 어떻게 해야 돼? 해석하는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게 쓸만한 정보지 쓸 수 없는 정보지.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는 뭐가 많이 나와? 사료 같은 게 많이 나오는 거야. 이게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공부를 안 해. 예, 암기는 정보 세상 공부야. 정보화 세상 공부는 사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야. 이걸. 그럼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보는 있어야지. 삼국이 뭐냐? 그러는데 신라고려 조선요. 이러면 안 되잖아. 고구려백제 신라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러니까 기본 정보는 들어있어야 된다고. 그나마 그 정보가 없으면 해석을 못 해요. 예. 그러니까 정보화 세상이라고 무조건 책 안 보는 건 아니에요. 책을 보고 분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 우리 때는 시험지에 물어보고 대답하고 물어보고 대답 이랬단 말이야. 정보를 확인하는 거니까 머릿속에는. 여러분 때는 그림이나 사료나 이런 걸 보여준단 말이야. 그걸 보여주고 해석하는 능력을 물어보는 거야. 왜? 정보는 제공을 하는 거야. 그걸 해석해라 이 소리야. 결론을 내라 이런 시험 문제를 내는 거야. 정보화를 대비하는 거야 지금. 그게 수학능력식 시험 방법이야. 그 시험을 밑에 끝을 그렇게 내는 게 아니야.
근데 이 공무원학원 선생들은 몰라.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설명한 거 이건 몰라요. 그 무조건 사료 나오면 무조건 그게 수학능력식인 줄 알아. 질문 보고 사료 안 보고 문항 갖고 문제 푼다. 그거는 수학능력 문제 아니에요. 질문을 읽어보고 사료를 통해서 문항을 선택해낼 줄 알아야 사료를 배경으로 해서 문항을 찾아내야 그게 수학능력식 문제야. 그게. 근데 그걸 지금 공무원 선생들은 잘 몰라. 하여튼 뭐 그래야. 그게 정보하야. 내 얘기는 뭐냐? 책 좀 봐. 공부 좀 하시고. 그 지름길이 한자야. 제발 한자 공부 좀 해. 여러분 공부 쉽게 하는 방법이라니까 그게.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자, 이게 살인자는 사형, 상해자는 공물로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절도, 도둑질하고 걸린 사람은 노비를 삼겠다. 이건 무슨 소리야? 노비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형벌도 있다는 얘기야. 삼겠다 이랬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계급도 있다는 얘기고, 그 뭐 앞에서 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필요한 게 하나가 있어. 절도야. 절도에다 동그라미. 절도가 훔쳤다죠. 자, 절도라는 표현을 통해서 고조선이 이랬음을 알 수 있어. 어쨌다는 얘기야? 절도라는 걸 갖고 고조선 사회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절도 어떤 때 훔쳐? 쟤도 있고 나도 있어. 훔쳐 안 훔쳐? 안 훔치죠. 나는 훔는데 쟤만 있어. 내 거보다 쟤게 좋아. 그럴 때 훔치는 거지. 그럼 뭘 할 수 있어? 빈부의 차이를 알 수 있죠. 그렇지? 그래서 절도는 뭐가 숨어 있어? 빈부의 격차가 있었다는 거야. 고조선 사회가. 그럼 이게 고조선 초기겠냐 후기겠냐? 후기일 가능성이 높지. 그렇지? 빈부격차가 생기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을 낸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속죄, 이에 용서를 구하는 자는 50만 전 내놔라. 이건 여러분한테 시험 안 내. 안 내는 게 아니라 못 내. 어려워. 그러니까 말은 해줄게. 사고력, 이해를 위해서 말은 해줄게. 50만 전을 내놔라. 화폐가 있다는 얘기죠. 그건 그렇다 치고. 왜 하고 많은 돈 중에 50만 전이냐? 그 50만 전의 의미가 뭘 것 같아? 만전만 받든지 1전을 받지 왜 아니면 100만 전을 받지 왜 50만 전이냐고. 자, 방. 도둑질하다 걸린 놈은 뭐가 돼야 된대? 노비가 되래. 노비 되기 싫으면 얼마 내놓으랴? 무슨 소리야? 얘기 아니야. 노비값이 50만 전이라는 얘기야. 그럼 나는 50만 전 받아다가 노비 사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당시 노비 매매 가격이 얼마였다는 얘기야? 50만 전이었다는 얘기야. 이건 좀 어렵잖아. 7급에서는 이걸 낼 수 있어. 근데 9급은 좀 어려워. 이게 절도는 낼 수 있어. 여러분한테. 자, 그리고 이 8조법에 들어가는 건 아닌데 현재 전하는 건 1번, 2번, 3번이야. 4번은 고조선 사회에 퍼져 있는 걸 그 반고란 학자가 고조선은 이랬다더라 하고 써놓은 거야. 이게 부녀자의 정절을 중시한다. 이거는 여성 스스로가 한 게 아니라 남성이 강요를 한 거야. 가, 집의, 부, 아버지가 장, 우두머리, 가부장사회. 다른 말로 뭐 남성 중심 사회. 이 얘기야. 가부장사회의 모습이야. 서양도 중세 르네상스기에 여자 나체 그림이 나오기 시작해. 이건 누구 요구냐? 남성의 요구야. 여자가 자발적으로 한 거 아니야. 그렇지? 남성의 요구에서 여성 나체를 이렇게 포장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야. 그게 가부장사의 상징이야. 자, 그런데 그 고조선이 망하고 난 뒤에 부여해 가니까 법조항이 60개로 늘었어. 법조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회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법은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법은. 그렇지? 그래, 평화로운 세상 아니야. 법조항이 많아지면 안 좋은 세상이야. 고조선 부여사회는 그만큼 사회가 복잡해진다는 얘기야. 그런데 국사에서 중요한 건 어디냐? 부여요. 고조선이 아니고. 왜? 여러분하고 내가 부여죽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여를 시험을 잘 내. 부여는 뭘 숭배하냐? 흰옷을 숭배. 우리는 백이민족 이러잖아. 그 뿌리가 부여지 고조선이 아니에요. 이 흰옷을 숭배하는 사회가 있어. 그리스가 그렇고 로마가 그렇고 흰옷 숭배하는 나라들이 있어. 이집트가 그래. 이게 다 뭐라는 공통점이냐? 농경문화예요. 농경문화들은 흰옷을 숭배. 왜? 농경문화는 뭘 숭배한다고 그랬어 아까? 태양 숭배 사상이야. 태양이 무슨 빛으로 보여? 흰색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흰옷 숭배 사상은 태양 숭배 사상이라는 거야. 그게. 이집트의 지배자를 한자로 라라고 그래. 라라가 뭐냐? 태양신이야. 태양신. 태양 숭배 사상이야. 그러니까 태양을 숭배해서 흰옷들을 입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 아는 거래 볼까? 우리 민족의 산 중에 산이 뭐야?
백두산이지. 무슨 산이라고? 흰색 머리 백두야. 그 백두산이야. 그래서 흰색. 그래서 여기에 1년에 한 번씩 하늘에 제사를 지내. 그때 어떡하냐? 동물을 죽여서 흰색 동물을 데려다가 머리를 잘라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요. 그게 백두산의 사연이야. 이게. 그래서 백두산이 그래서 나온 거야, 이게. 그러니까 흰옷 숭배사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부여족이지 고조선족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부여가 점을 가장 잘 내요. 고조선보다는. 부여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 그게 그런 이유가 있어. 흰옷하고 고조선인 줄 아는데 안 그래. 고조선은 무슨 색깔 옷을 중요한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 장이 18페이지가 여러 나라에 성장하는 게 이제 부여가 나온 건데 그건 쉬었다가 합시다. 저 촬영을 여기까지만 18쪽까지만 하랴. 지난번에 그까지 했거든. 예. 그래서 쉬었다가 18페이지 할게. 그 연맹